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이번 에픽 라이브의 주제는 바로 컨트롤 릭입니다. 얼마 전 에픽게임즈에서 공개한 컨트롤 릭 예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컨트롤 릭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공된 컨트롤 릭과 시퀀서를 이용하여 간단한 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저장하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에셋을 생성하는 것까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컨트롤 릭은 프로그래머블 리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애니메이션 프로퍼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엔진 내에서 절차적 리깅, 리타게팅, 풀바디 IK,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애니메이션 리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이용해도 리타게팅이나 간단한 IK 등은 가능했기 때문에 컨트롤 릭이 이전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와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컨트롤 릭은 절차적 리깅에 관한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고 사용자 정의와 스크립팅을 통해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고 유연합니다. 이전에 엔진 내에서 다양한 툴들에 퍼져 있던 리깅 관련된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리깅에 관해서도 더 쉽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프로그래머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야가라 툴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릭도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이라도 개발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갈 같은 다관절 생물들에서 다리가 자동으로 따라 움직인다든지 꼬리 같은 경우에 몸을 움직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스프링처럼 흔들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엔진 내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시퀀서를 이용하여 엔진에서 직접 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스켈레탈 메시뿐만 아니라 스태틱 메시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퀀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파이썬 스크립팅도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군에서 애니메이션 공정을 규격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훨씬 높은 퍼포먼스로 제공하게 된 점도 컨트롤 릭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번 4.25 버전에서는 속도가 20% 이상 빨라지고 메모리 사용량은 최대 7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컨트롤 릭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사용될 만큼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다양한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툴이 개선되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 시스템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미리 접해보시고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젝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에픽게임즈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나 런처의 마켓플레이스 탭에서 컨트롤 릭으로 검색하시고 컨트롤 릭 마네킹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에셋들과 마찬가지로 구매하신 뒤에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통해 컴퓨터에 예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예제 프로젝트는 이미 컨트롤 릭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컨트롤 릭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왼쪽 위에 있는 편집에서 플러그인을 눌러 플러그인 창을 여시고 내장 플러그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창에서 컨트롤 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릭 플러그인이 나오는데요. 활성화해 주시고 에디터를 재시작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여시면 화면과 같이 의자에 앉아있는 마네킹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시퀀서가 열려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퀀서를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손을 흔드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데요. 우선 이 마네킹의 컨트롤 릭을 열어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컨트롤 릭은 콘텐츠 브라우저에 컨트롤 릭 폴더 내에 마네킹, 캐릭터, 컨트롤 릭 폴더 안에 있는 마네킹 언더바 컨트롤 릭이라는 이름의 에셋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엄청 복잡해 보여서 순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컨트롤 릭 에디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현된 노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현재 세팅된 컨트롤 릭을 확인할 수 있는 뷰포트 창이 있고요. 중앙에는 현재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 리깅을 세팅할 수 있는 그래프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다른 블루프린트 에디터들과 마찬가지로 세세한 세팅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디테일 창이 있고 뷰포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프리뷰 씬 세팅 창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계층 구조와 실행 스택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계층 구조는 말 그대로 이 컨트롤 릭의 본과 스페이스, 컨트롤의 계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에디터를 여시고 컨트롤 리그 세팅할 때 스켈레톤 메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한 스페이스와 컨트롤을 추가하시거나 심지어 본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른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규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된 계층의 하위에 본이나 스페이스,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컨트롤 리그 세팅할 때는 오른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를 눌러 스켈레톤 메시를 선택하시면 해당 스켈레톤 메시의 본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스켈레톤 메시를 임포트하면 여기에 계층 구조가 추가됩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기본적으로 세팅된 컨트롤과 스페이스들이 보입니다. 실행 스택 창은 그래프 창에서 여러분들이 구성한 노드들의 작동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블루프린트와 조금 다른데요. 보통의 블루프린트는 이 하얀색 선이 실행 라인으로 입력과 출력 핀이 무조건 하나씩만 연결되는데 반해 컨트롤 리그에서는 이러한 노드들을 릭 유닛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의 노드를 하나의 출력핀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로 노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set 로테이션을 하나 눌러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출력핀에 릭 유닛 2개가 연결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노드에서 변경된 값들을 참조하는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실행 순서를 이 스택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미로 추가한 노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 창으로 가서 세팅된 스페이스와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본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핸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릭의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조작하면 미리 구성된 릭 유닛을 통해 실제 본들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작해야 하는 본의 경우에는 대응하는 컨트롤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아이콘은 스페이스인데요. 컨트롤을 위한 일종의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은 글로벌 트랜스폼과 로컬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컨트롤에서 두 가지 값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로 스페이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스페이스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000 입력했을 때 스페이스가 없으면 컨트롤 릭의 최상위 루트 기준으로 원점인 000에 위치하게 되지만 스페이스가 있으면 부모 스페이스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컨트롤이 있어야 될 기본 위치를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컨트롤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을 보시면 트랜스폼 값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니셜 트랜스폼이고 하나는 커런트 트랜스폼입니다. 이니셜 트랜스폼은 이 컨트롤 릭이 런타임에 실행될 때 가지고 있는 초기 값입니다. 변수의 초기 값과 비슷합니다. 커런트 트랜스폼은 컨트롤이 변경되는 값인데요. 실제로 뷰포트에서 해당 컨트롤을 움직여보면 커런트 트랜스폼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컨트롤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뷰포트에서 움직이신 다음에 컴파일하거나 저장하더라도 에디터를 다시 열거나 하시면 값이 초기화됩니다. 원하는 위치나 각도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커런트 트랜스폼에서 오른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사하기를 선택하시고 이니셜 트랜스폼이나 혹은 부모 스페이스에 이니셜 트랜스폼에 붙여놓고 저장을 하셔야 값이 제대로 저장됩니다. 세팅된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본과 별개로 별도의 루트를 위한 컨트롤을 추가하였고 그 컨트롤 하위에 필요한 스페이스와 컨트롤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의 자식으로 바로 스페이스와 컨트롤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컨트롤이 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컨트롤의 위치에 다시 본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예제와 같이 본과 컨트롤을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릭 유닛, 즉 노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바로 루트 앤 펠비스인데요. 이 부분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드를 보시면 get control transform, 즉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그대로 set transform, 즉 특정 본의 트랜스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루트 컨트롤의 글로벌 트랜스폼 값을 루트 본의 글로벌 트랜스폼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pelvis 컨트롤의 트랜스폼 값을 pelvis 본의 트랜스폼 값으로 사용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ropagate to children 옵션은 계층 구조상 하위에 모두 영향을 주는 옵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켜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파인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구성하는 스파인 언더바 01부터 영상까지의 본에 대응하는 컨트롤들의 트랜스폼을 본의 트랜스폼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뷰포트에서 해당 컨트롤들을 선택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파인 영역을 선택하시고 회전시켜 보시면 캐릭터의 허리와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우선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들이 선택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게 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도형을 기즈모라고 하고 원하는 모양과 크기, 위치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기즈모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즈모 이네이블 옵션을 통해서 기즈모의 표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팝업 메뉴를 통해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기즈모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기즈모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기즈모의 트랜스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즈모 트랜스폼은 아시겠지만 실제 컨트롤의 작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디케이터의 트랜스폼 값일 뿐입니다. 마지막 컬러는 예상하시듯이 기즈모의 색상입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즈모는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릭 기즈모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원하시는 도형과 머티리얼을 기즈모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신 컨트롤은 회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통 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전만을 사용하기 마련이죠.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 보시면 컨트롤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랜스폼 대신 로테이터를 선택하시면 로테이션만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대로 이동만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크기만 조절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연결된 부분은 바로 팔입니다. 처음 연결된 부분은 크레비클, 즉 쇄골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크레비클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그대로 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쇄골을 움직여 보시면 팔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이직 IK인데요. 이전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서 IK 세팅할 때 사용하셨던 투본 IK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의 관절로 연결된 본 구조에서 인버스 키네매틱, 즉 IK를 구현해 주는데요. 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A, 본 B는 말 그대로 IK가 적용될 본들입니다. 이펙터 본은 IK의 끝단본을 나타내고요. 아래쪽에 이펙터라는 트랜스폼 입력핀은 입력된 트랜스폼으로 이펙터 본, 여기서는 핸드본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노드를 보시면 get 컨트롤 트랜스폼 노드를 통해 레프트 핸드 컨트롤의 트랜스폼 값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즉 레프트 핸드 컨트롤을 움직이면 핸드본이 컨트롤의 위치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IK가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프리미티브 엑시스와 세컨더리 엑시스는 IK로 작동할 본의 기준축을 설정합니다. 프리미티브 엑시스는 X축이 1인데요. 이는 IK가 걸린 본들의 X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팔의 베이직 IK로 잠깐 넘어가서 프리미티브 엑시스를 확인하시면 X축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만약 기본값인 1로 바꾸면요. 오른팔의 본들이 X축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본에서 대칭되는 팔이나 다리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축값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축값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오른팔의 프리미티브 엑시스의 X축값을 원래대로 -1로 돌리고 다시 왼쪽 팔 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컨더리 엑시스는 IK에서 굽어지는 방향을 설정하는 폴이라는 기준 위치가 있는데요. 그 폴을 바라보는 본의 축을 설정합니다. 왼쪽 팔의 세컨더리 엑시스 기본값이 Y축 -1인데요. 이는 본이 폴 벡터를 향할 때 -Y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미리 이 값들을 지정하기보다는 IK를 걸어보고 IK가 작동을 하는데 본이 뒤틀려 있을 때 이 프리미티브나 세컨더리 엑시스를 조절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아래쪽의 폴 벡터는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폴의 벡터 값을 입력받습니다. 노드를 보시면 레프트 엘보 폴 벡터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그중 위치 벡터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팔꿈치 부분에 이 컨트롤이 레프트 엘보 폴 벡터 컨트롤입니다. 움직여 보시면 이펙트의 위치는 그대로인 채로 팔꿈치에 굽혀지는 방향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팔이나 다리의 IK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컨트롤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폴벡터의 종류에 디렉션 대신 로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위치가 아니라 방향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여기에서 디렉션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든 일반 산업 분야든 IK에서는 폴벡터에 디렉션보다 로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그 아래에는 스트레치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건 IK에서 이펙터가 작동 범위를 벗어났을 때 본의 관절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은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발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풋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그대로 풋본에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IK의 이펙터 위치인데요. 팔에서는 그냥 컨트롤 위치를 그대로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서는 노드가 몇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를 그대로 리뷰해보면 발본의 이니셜 트랜스폼을 레프트 볼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기준으로 해서 로컬 좌표계로 변환하고 이 값에 레프트 볼 컨트롤의 트랜스폼을 곱해서 이펙터의 트랜스폼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기에는 팔과 마찬가지로 IK가 발목 컨트롤을 이펙터 트랜스폼의 타겟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목이 아니라 더 하위에 있는 발등 컨트롤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등의 컨트롤을 선택하셔서 회전시켜 보시면 발본이 발등의 컨트롤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K 노드 뒤에도 추가 노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자체는 베이직 IK의 이펙터 트랜스폼 입력핀에 붙어있는 노드와 비슷합니다. 발등본을 발끝 컨트롤의 위치를 기준으로 로컬로 변환하고 여기에 발끝 컨트롤의 트랜스폼 값을 곱해서 다시 발등본의 회전값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등 컨트롤을 회전시킬 때 앞에 설명한 대로 IK로 인해 발본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발본의 하위인 발등본이 발본과 함께 움직이면 발등이 굽혀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뒷부분 노드들은 발본이 움직일 때 그 하위인 발등본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발끝 컨트롤을 참조해서 발끝을 바라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이 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계층 구조를 잘 보시면 본의 경우에는 발등 순으로 계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은 그 계층 구조가 본과 다른데요. 발 컨트롤, 발꿈치 컨트롤, 발끝 컨트롤, 발등 컨트롤의 순서로 계층이 구성되어 있어서 본보다 노드가 더 추가되어 있고 계층의 구조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팔의 경우처럼 다리에 IK를 세팅할 때도 이펙터의 위치를 발목 부분의 컨트롤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요. 이 세팅에서는 발목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발등 컨트롤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IK 이펙트 세팅과 컨트롤의 계층 구조로 인해 보기에는 IK가 상위 계층인 발 컨트롤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 컨트롤보다 하위 계층인 발등 컨트롤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발꿈치와 발끝, 발등 컨트롤을 이용하여 발의 모양을 조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꿈치의 경우 발등이나 발끝보다 더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드 조작 없이도 발꿈치 컨트롤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발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발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IK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IK의 이펙터 위치가 발꿈치보다 더 하위인 발등 컨트롤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끝 컨트롤도 발꿈치와 동일하게 실제 IK에 영향을 미치는 발등 컨트롤보다 더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드의 추가 없이 발끝을 움직여 보시면 발과 IK가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예제로 제공되는 컨트롤 릭 세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노드의 구성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좌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노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설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세팅을 반복해서 살펴보시면 리깅 세팅에 상당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팅된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레벨의 컨트롤 릭을 세팅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새 레벨을 만드시고 컨트롤 릭을 드래그해서 레벨에 배치만 하셔도 알아서 자동으로 시퀀서를 생성하고 컨트롤 릭을 추가해 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레벨을 하나 여시고요. 예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이 컨트롤 릭을 드래그해서 그대로 레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시퀀서가 하나 추가되고 여기에 드래그한 컨트롤 릭이 트랙으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릭의 트랙 하위에는 컨트롤 릭에서 추가한 컨트롤들이 트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디터의 왼쪽 부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이 생기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창의 컨트롤 탭에서는 컨트롤 릭에서 추가한 스페이스와 컨트롤 계층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에 키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왼쪽 컨트롤 창이나 뷰포트 혹은 시퀀스의 컨트롤 트랙들에서 컨트롤을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 창의 컨트롤 탭에서 이 애니메이션 추가 아이콘을 눌러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이 선택된 채로 시퀀스에서 해당 컨트롤의 이 동그란 버튼을 클릭하여 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퀀스에서 이 열쇠 모양의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값이 변경될 때 변경된 값이 자동으로 키로 생성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뷰포트에서 이동과 회전의 스냅 기능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애니메이션 창에서 제일 아래쪽에 Only Selected Rig 컨트롤을 활성화하여 다른 메시나 액터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전체 키를 가진 포즈들을 먼저 만들고 포즈들 사이에 키를 추가하여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먼저 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포즈를 만들었으면 전체 키를 적용하겠습니다. 키는 시퀀스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릭 트랙에서 키를 주시거나 하이 컨트롤 트랙을 모두 선택한 채로 아이콘을 눌러 키를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포즈 전체 컨트롤에서 키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조금 옆으로 옮겨서 포즈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하는 포즈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포즈 전체 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조금 옮겨서 다음 포즈를 만들 텐데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포즈는 현재 이 포즈에서 좌우가 대칭된 포즈입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 대칭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처음 중립 포즈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요. 최초의 중립 포즈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키를 선택하시고 Alt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시면은 키가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포즈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포즈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왼쪽과 오른쪽 포즈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대로 키를 선택하시고 Alt 버튼을 눌러 키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중립 포즈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세세한 애니메이션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시퀀서의 이 아이콘을 눌러 커브 에디터를 열어서 여기서 커브를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애니메이션을 또 수정하거나 퀄리티를 향상시키진 않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다시 시퀀서로 돌아가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트랙을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시퀀스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하시고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결정하시면 지금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에셋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의 컨트롤 릭 마네킹 캐릭터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오른쪽 아래 애님 시퀀스 에셋이 생성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로 가셔서 방금 지정한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테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에셋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제작하고 저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픽 라이브 영상에서는 컨트롤 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에픽게임즈에서 공개한 컨트롤 릭 예제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컨트롤 릭을 이용하여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저장하는 것까지 시연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맥스의 바이패드를 통해서 잘 작업하고 있는데 엔진에서 이런 리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 게임 개발에서는 이러한 리깅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그동안 그리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패드를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이패드는 시간 대비 결과물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그 덕분에 확장성이 극히 낮아 사실상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내와는 달리 대부분의 해외에서 개발되는 AAA급 프로젝트에서는 리깅 시스템을 프로젝트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작 공정입니다. 초반 비용은 바이패드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지만 목표로 하는 퀄리티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리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모 대기업의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DCC2를 변경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DCC2에서 제작해서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을 넘어서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콘솔이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리깅 툴인 컨트롤 릭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공정에서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에 특화된 절차적 애니메이션 같은 시스템을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전반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 모델링 툴에 대한 에픽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당장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 전부를 얼리얼 엔진에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최종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영상에서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잘 세팅된 컨트롤 릭을 이용하여 매번 DCC 툴에서 작업하고 가져와서 확인하는 비용을 훨씬 낮추고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컨트롤 릭을 조금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